자, 우선 유형 1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볼게요. 유형 1번에서의 질문. 1번 질문. 별 2개짜리들이 많네요. 1번 질문 없어? 다 풀었어? 1번 어떻게 풀었지? 10번. 봅시다. 자, 이게 6번을 너희가 해석만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제 해석하는 게 생소해서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1개,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n개가 있다 하고 읽었을 때 아, 공이 총 n 플러스 1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떠내요. 확인 하고 다시 넣는다. 복원했다. 복원 추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2번 반복하여.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2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겠다만 어쨌든 독립시행은 맞아요. 자, 2번 뽑아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1 뽑았으면 x바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3 뽑았으면 x바가 2가 되는 거고 3 뽑으면 x바가 3이 되겠네요. 아, 그렇군.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가 있고 1, 2, 3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p x바가 1이니까요. 뽑은 두 수의 평균이 1일 확률로 읽으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앞에 단원 내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생각하면 돼. 두 수의 평균을 x바라 했으니까 두 수의 평균이 1일 확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내고 할 수 있겠니? 10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 그러면? 하나 뽑고 다시 넣고 하나 뽑고 다시 넣었는데 평균이 1이니까 첫 번째 1 다시 넣고 두 번째 1 나온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게 평균 1이라는 뜻이니까 구할 수 있겠어? 일단은 얘들아 2C는 일단 틀렸고 왜 틀렸냐면은 얘 공이 총 2개가 아니죠? 1이 1개 있고 3이 n개인데 총 n뿔 1개 있다고 했으니까 n뿔 1C가 됐었어요. 근데 애초에 그것도 논리적으로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동시 추출한 게 아니죠. 이거 하나씩 뽑은 거니까 우리 동시 추출은 조합을 이용해서 뽑지만 하나씩 뽑을 때는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 몇 분이면 곱하기 몇 분이면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했었어. 결과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심지어 복원 추출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동시 추출 이 비교를 너네가 아직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정리를 해주겠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들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뽑는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복원, 추출. 뭐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원 추출은 하나씩 뽑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이것도 하나씩 뽑는 걸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뽑는 동시 추출이 세 가지가 있고요. 추출. 근데 이제 동시 추출을 복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2개 뽑고 다시 넣고 뭐 3개 뽑고 다시 넣고 이렇게 동시이면서 복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 컨셉 자체가 복원 추출을 한다? 그러면 매 시행이 독립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1 하나 있고요. 1, 3, 3, 4에서 n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하나를 뽑는 거야. 1을 뽑았든 3을 뽑았든 내가 뽑은 거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1 뽑을 확률, 그 다음 3 뽑을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이라고 기억해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가 간단해진 버전인 거고요. 자, 비복원 추출 하나씩 뽑는다라고 하면은 뽑은 거 확인해서 다시 안 넣으면 처음에 내가 3을 뽑을 확률 그러면 총 n뿔 1개 중 n뿔 1개 중 3의 개수가 n개니까 n개 중 하나를 뽑아야 된다. 정확한 이건 이거예요. 원래는 n뿔 1C1 n뿔 1C1 n뿔 1개 중 하나를 뽑을 건데 그 전체 경우의 수 중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3n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확률의
곱셈 정의. 예를 들면 1 하나, 3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확률의 곱셈 정의, 이것도 확률의 곱셈 정의라서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1회 시행, 2회 시행에서 1 뽑고 예를 들면 3 뽑는 경우와 3 뽑고 1 뽑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1회 시행에서 1 뽑고 2회 시행에 3 뽑는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얘는 4. 내가 첫 번째 시행에서 뽑은 거를 너네가 알아보기 편하게 기본으로 나타내줄게. A로 볼게요. 두 번째 뽑아서 나온 수를 B라고 할게. 그럼 A가 1, B가 3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3이 나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자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얘의 확률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기호가 나타낼 수 있어도 내가 기호를 해석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야 돼. P, A는 1, 교 B는 3인 거야. 첫 번째에 1이 나오고 두 번째에 3이 나오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의. 따라서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P, A는 1. 첫 번째 뽑는 게 먼저니까요. P하고 P는 3, 4, A는 이게 해석이 돼야 돼. 단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알고 다시 싹 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런 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A가 1이다라고 하면 1 뽑, 첫 번째 1 뽑을 확률이니까 총 몇 개 중 n분 1개 중 몇 개를 뽑을 거예요? 한 개를 뽑는데 아까 보여드린 20이라고 한 건 따라하세요. 3을 같은 것으로 보자 라고 한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표본공간 20은 표본공간에 나와서 1, 3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21분의 1C 라면은 틀린 거겠죠. 왜냐? 얘가 뽑힐 확률이랑 얘가 뽑힐 확률이 어때요? 달라요. 그런 사건이 기대되는 경우가 달라요. 그럼 이때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표본공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확률 첫 번째 단어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1이랑 3을 구분을 해야 돼. 3A 아니 3, 1, 3, 2 땡땡땡 3 몇 가지? n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산으로 같은 걸 다르게 보면 얘가 다 뽑힐 확률이 똑같으니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게 된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서로 다른 n플에게 그래서 이제 n플 1C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플 1C 1분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1단원 내용이지만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확률 단어는 반복하는 개념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1 뽑아야 되니까 1은 몇 개 있나요? 1 한 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곱하기. 자, 이거는 따라서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쓰려고 하면 P,A는 1분의 P하고 A는 1, 교 B는 3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 내가 이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곱셈 정리를 쓴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집어넣잖아? 약분하면 다시 일반. 못 구해요. 못 구한다는 얘기인 거야. 왜요? 곱셈 정리는 우리가 조건만큼의 정의에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따라서요. 표본공간 축소. 떠올라요, 표본공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처음 기본 세팅은 총 몇 개가 있을 때였는데 n플이 있을 때인데 지금 내가 전제를 깔아버릴 거야. 첫 번째 누구를 뽑아갔다. 1 뽑아갔을 때를 전체로 보자는 얘기니까 이제 이만큼 이제 표본공간이 되는 거야. 새로운 표본공간 S'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3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n가지 정확히 이제 nC1이겠죠? 분의 3 몇 개 중? n개 중 몇 개 뽑는다? 이렇게 뽑는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얘를 구할 때는 n플 1분의 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a가 3 이게 b가 1 바 a는 3을 쓰는 거야. 여기 1, 3만 바뀌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만, 표본공간 축소시켜서 푸는 거지. 그냥 왜 얘기?
이해 안 되는 질문하세요. A가 뭐라고? A가 A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내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첫 번째 뽑아서 확인한 숫자를 A. 그 두 번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두 번 뽑는 거. 하나씩 두 번 뽑는다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첫 번째 뽑아서 나온 걸 A, 두 번째 뽑아서 나온 걸 B로 놓기로 했어요.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 쓰는데 어. 1 빼고서 N개 중에 하나를 찍어요.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보건 추출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비보건 추출하고 있습니다. 보건 추출이라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보건 추출이면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따라하세요. 독립은 조건 방열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평균만 축소시킬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 그냥 P 비상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독립사건의 곱셈정리 이게 뭔가요?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각각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추출일 때? 보건 추출일 때. 근데 봐봐. 이렇게 뽑아도 얘가 이제 그러면 n뿔 1분의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뿔 1분의로 바뀔 거야. 그러면 이때랑 이때랑 아까는 확률이 모양이 달랐는데 지금 보면은 모양이 완전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다 곱하기 몇 하면 되는구나. 2 하면 된다가 이제 nc 여기서는 두 번씩이니까 2c 해서 그 중에서 1이 몇 번? 한 번 이렇게 놓고 1이 나올 확률이 몇 번이면 n뿔 1분의 1스 3이 나올 확률은 n뿔 1분의 n의 몇스? 1스 이게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곱하자. 곱의 법칙까지 생각해 독립식의 확률 공식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수환 이해 안 되고 있어? 이해됐어요? 보면 이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독립식의 확률이요.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독립이라서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어지고 어차피 모든 확률들이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구한 다음 곱해서 정확히 이제 따로따로 해서 더한 건데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했다. 그게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이렇게 경우에서 곱하기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 다음 동시 추출인 경우에는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뽑은 거였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분모가 이제 n 뿔 1c 몇이 되는 거예요? 2 두 개 동시에 뽑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2에서 뽑고 하나는 여기서 뽑고 n에서 뽑고 3에서 뽑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하세요. 동시 추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특별한 뭐 제약 조건이 없다면 얘네들은 항상 같은 값을 가죠. 그래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하세요. 몇시 몇 분에 해도 결과는 똑같아. 근데 그걸 저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단 내가 뭐 5번째 시행에서는 누구 뽑으면 안 돼. 이런 게 걸린다던가 어떤 시행에서 어떤 안 돼. 이런 제약이 걸리는 순간 얘네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얘를 못 쓰게 되죠.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 그래서 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용도에 맞게 잘 도구를 선택해 쓸 수 있어야 돼요. 동일시행 확률 공식을 쓰든지 확률의 곱셈정리를 쓰든지 아니면 여기 조합으로 몇시 몇 분에 몇시 몇 해서 수학적 확률을 적어. 몇시 몇 분에 몇시 몇 이렇게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 반복 하나 더해서 독립식 2항 분포 하려고 했는데 이항 분포는 이제 따라서 확률 변수가 횟수 횟수일 때인 거지. 얘는 횟수가 아니라 뭐를 x만으로 놓겠대? 평균을. 이건 횟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x를 내가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 x는 1이 나온 횟수 뭐 이렇게 정의하고 3이 나온 횟수
정의하면 그건 이 항목부분 따르겠죠? 네,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이해가 되니? 네. 자, 얘들아 이거 는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방금 독립에 대한 얘기는요, 그거 이따가 다른 문제도 나오면 좀 써줄게. 일단 요것만 쓰고 넘어봅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P, X만은 1. 저거를 이제 직접 쓰면 얘는 복원 추출이죠. N-1분의 1 곱하기 N-1분의 1이 나와요. 그게 49분의 1이니까 N이 6이다를 얻어낼 수 있고요. N이 6이다를 안 상태에서 평균 구해라. 그럼 X바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따로따로 구한다면 X가 가진 값에 그때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아니면 얘는 사실 이래도 괜찮아. EX바 같은 경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건 증명 없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모집단은 1 하나랑 3 6개잖아요. 그거 싹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인 7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그게 이 X바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표를 그려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알려진 공식을 이용해도 괜찮아. 이거 문제 혹시 푼 사람 손? 한 명? 한 번 풀었어? 채훈아, 너 이거 EX바 어떻게 그렸어? 모평균 구했어? 아니면은 저 직접 표 그렸어? 표 그렸어요. 잘했어요. 표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표를 그린다는 건 채훈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X바가 가지는 값 1, 2, 3 P 라지 X바가 가지는 값을 스몰 X라고 둔다면 여기가 몇 49분의 1이지. 이런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평균을 표그려서, 또는 우리가 이 X바는 이 X와 같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면은 지금 여기에 주머니 안쪽에 1이 몇 개 있고요. 한 개, 3이 몇 개 있어요. 계산해보면 6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쪽에서의 평균을 그냥 구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3이 몇 개라고요? 6개, 36? 18에다 1 하면 19, 전체 몇 개? 7개, 7분의 19에서 답은 26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B형 10월 28번이면 B형이 이제 옛날 이과거든요. 이과 준킬러까지 아니고 약간 준킬러 직전 정도 느낌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별거 없죠? 네, 뭐 암산 컷할 정도로 쉬운 문제니까. 또 유형 1번에 질문 더 있나요? 11, 12번 중 설명 듣고 싶은 거 있니? 없나요? 유형 2번 질문 오늘 다 풀었을 테니까 2시간 동안 질문 받아도 되니까 다 질문하세요. 2번 질문, 3번 질문, 19번, 또 19만 하면 되나요? 자, 봅시다. 모평균이 75, 모 표준 편차가 5인 정기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하면은 다 기본 세팅이에요. 뭐 특별하게 정의한 게 없어요.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하여 양의 상수 C가 P 절대값 Z가 C보다 크다가 0.06이 된대요. 그럼 너네가 내 희망사항 따라 확률 넓이로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뿔마 C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뿔마 C 바깥쪽 넓이가 몇이라 그랬으니까 0.06 비용 안쪽 넓이로 떠올릴 수 있어야지. 안쪽 넓이 몇이다? 0.44. 근데 그게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몇이 있어 넓이가? 0.2 0.44 0.22 한쪽에 0.22가 되는 상황인 건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나는 거기까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안 그려도 떠오르거든? 헷갈릴 때만 딱 그리면 되거든? 평소에 처음엔 그리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 C, Z축 이런 것도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가 0.03이어야 0.03, 0.0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절반 뭐라?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쌤이 0.5에서 0.6을 빼가지고. 아, 바보네 이거네. 그렇군요. 자, 여기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0. 37. 아, 57이었어요. 47. 아, 진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요. Z가 A 이상, A보다 크다의 확률이 0.05가 되는 A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아니, 여기가 0.0.03이야. C 오른쪽 0.03이야. A 오른쪽이 몇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A는 C보다 어디 있어야 될까요? 왼쪽. 이렇게 되고 그럼 요 넓이는 몇이 되면 되는 거야? 요만큼 넓이는 0.0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야 합쳐야 0.05가 될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는 어려울 때 대칭성, 넓이, 주변 넓이를 이용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거든? 뭐가? 자, X바가요. X 아니죠? X바죠? Z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어떤 변수 확률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C뿔 75 왼쪽이 0.97이에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너네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0.97 되게 특별해. 너무 특별해. 몇이랑 더해주면 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0.03이라는 건 요 왼쪽, 마이너스 t 왼쪽이면 0.03일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바니까 이게 몇 시그마 떨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야.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 모평균 몇이라고 그랬어? 2x, x 평균 7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평균이에요. 평균. 그 얘의 x바의 평균으로부터 양수 c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얼마큼? c만큼이니까 요 지점 말하는 거야. 여기 왼쪽을 말하는 거야. 그럼 진짜 몇이겠네? 0.7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니 표준화를 해보면 괜찮아. 여기서 관건은 이게 아 잠깐만 틀렸다. 이거 x잖아. x가 아니죠. 이건 z잖아. 잠깐만. 야 이거 써놓자. 헷갈려. 2x바는 몇이고 75 시그마 x바는 몇인가요? 모 표준 편차는 루트 1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25분의 5니까 몇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얘가 x바는 평균이 75죠?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c만큼 떨어져 있어요. c만큼 떨어지면 몇 시그마인 거야? c 시그마인 거야. 왜? 표준 편차 몇이라서? 1이니까 1로 이거 나눠버리면 돼. c 나오잖아요. c 시그마 떨어졌다. 그래서 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Z에서 C가 C 시그마라는 의미. 평균으로부터 C 시그마. 헷갈린다? 그럼 표준화를 해보면 되겠죠? 저 표준화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P하고 Z 이렇게 바뀌어요. 표준화하시면 헷갈리면 많이 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헷갈릴 땐 무조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X바가 B보다 크다가 0.01이 어떤 상수 B가 있대요. 그럼 B가 여기 C보다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저거는 누구의 확률이고 X바 이건 누구의 그래프여지 어떤 확률 변수의? Z의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B가 뭔데? 해보면은 그림에 표시를 해도 되긴 하거든. 여기 0.01이 되도록 이렇게 잡을게. 여기가 0.01 여기가 B는 아니야. B는 아닐 거야. 왜냐면 이게 Z니까요. B는 지금 다른 값이 차지. 어떤 값이 B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75 저는 X축 이렇게 그릴게요. X반이 이거 자 X바가 있으니까 스몰 X바라고 쓸게요. 이런 표현 좋진 않은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0.01 되게 하는 여기 값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랬을 때 이거 표준화를 하면 돼요. 얘는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진지 보면 이제 얘 비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변수가 여러 개 헷갈리는데요. 그냥 표준화하세요. 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깝치지 마. 그러니까 너네는 표준화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표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 따라하세요. Z로 치환한다. 치환한다. 치환한다는 거는 우리가 언제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복잡할 때, 시작할 때 합성함수일 때, 합성함수일 때 같은 꼬리 반복될 때. 같은 걸 반복.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복잡해서 치환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복잡하니까 치환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몇 시간 떨어졌냐고 쓱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 조금이라도 복잡해, 헷갈려, 깜치지 말고 그냥 다 표준화를 해버리면 돼요. 네. 어제 장난으로 지원한테 값이 마련했는데 이게 장난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표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자, 그럼 표준화를 해봅시다. Z로 바꾸려면요, 세 변에 양변에 뭐를 빼고 이 X만 75를 빼고 뭐로 나누고 시그마 X만 그게 몇이라고 했어요? 1. 그리고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1 마이너스 75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이다? 확실한 거는 여기 0.01은 요 지점은 B가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겠다? B만 75.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확실한 건 이 B만 75가 누구보다 크다? C보다 크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표준화라는 거는요, 뭐 표를 통일시켜서 넓이를 다 구해서 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의 의미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변수가 여러 개, 변수가 여러 개, 미정계수 여러 개 포함. 미정계수 여러 개. 이런 상황들에서 복잡하다 그냥 표준화 해버리세요. Z가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게 헷갈릴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는 그게 낫다. 꼭 몇 시간 이걸 집착할 필요가 없고, 복잡하다, 어렵다 그냥 표준화 해버리세요. 그래서 넓이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좀 헷갈렸던 거야? 네, 저 넓이를 사이넓이를 하고 아, 바깥쪽으로만 이용했어? 네. 근데 이거 뭐야? 사이넓이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사이넓이 아예 안 쓰는데? 나는 0. 몇몇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 아예 안 쓰고 방금 푼 거 아닌가? 네. 바깥쪽 0.97 아니네? 아, 바깥쪽 0.06 0.03 이런 것만 이용했죠? 자, 다음에 또 이 유형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유형 4번 30 또 31 또 이 두 문제밖에 없어 질문이? 서연아 숙제했어? 천기사 풀어. 수업 풀었어? 이런 아예 안 풀었냐 여기? 풀긴 풀었는데 끝까지 아 여기까지는 풀었어? 여기까지 못 왔어? 아 300번대라 아직 너무 많아서 못 왔구나. 예? 30번대는 300번대도 아니고 30문제도 안 푸셨다? 유형 1번까지 풀었어. 아 미치겠네. 주말에 열심히 채우자. 30, 31 그럼 두 문제 볼게요. 30. 어느 생수에서 생산하는 생수 한 병 무게는 평균 500, 표준 10인 정규표를 따른다 하면 나는 어느 생수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수 한 병의 무게 밑줄을 한 다음에 x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x 물결 n 500,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학교 논술형이나 수리 논술이면은 저 보자마자 그냥 바로 밑에다 x 땡땡 하고 정의하고 시작해야 돼. 여기서는 4병, 아 좋다. 4병을 한 세트라고 했어요. 그 4병이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4 이런 뜻인 거야. 여기 생산하는 생수가 얼마나 많겠지? 개 많을 거예요. 엄청 생수가 많을 거거든?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만 뽑아서 한 세트를 만들겠다. 네, 이게 표본 총합 문제거든. 4개만 뽑아서 내가 한 세트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한 세트의 무게. 한 세트의 무게. 그건 이제 여기 x1, x2, x3, x4 무게를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한 거야. 그걸 따라서 표본의 총합. 이거 질문한 사람. 표본 총합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혹시? 표본의 크기가 아니 방금 뭐라 그랬는데 내가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고? 표본의 크기요? 표본의 총합. 표본의 총합 n n 나누기
반대 n분의 n분의 x1 x4. 이거는 따라서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뭐야? 이거는 따라서 표본 평균. 이게 따라서요 표본 총합. 이게 표본 총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표본의 총합은 이거 넘기면 돼요. nx니까 따라서 표본의 크기 곱하기 표본의 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 한번 설명 듣잖아. 아, 뭐가 계시네? 이렇게 돼요. 자, 문제 원하는 거 그대로 내가 기호로 번역을 해볼게요. 한 세트의 무게를 내가 nx바로 그 총합이니까 nx바. 그래서 얘는 p 확률이니까요. nx바 이게 따라서 표본의 총합. 저 4개 한 세트의 총합이니까. 그게 2030이라고 쓴 거 맞죠? 2030 이상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n 표본의 크기 몇이었게? 4, 4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를 바꿔주면 는 하면은 p 하고 x가 그거 나갔다 4로 나누면은 5와 507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구해나가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된 거지. 선 어떻게 볼까? 와, 너무 좋다. 그게 나와야 돼. 자, 여기서 표준아 500을 빼고 10으로 나누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야. 저건 왜 틀렸다고 설명해 주셨냐면 500 빼고 10으로 나누면 Z대서 계산 쓰인 거 아닌가요? 하면 뭐라고 말할까? 시그마 값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방금 10으로 나눈 건 누구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예요? X의 표준편차로 나눈 거야. 우리가 지금 누구를 표준하고 싶은 건데? X 바를 표준하려면 뭐로 나눴어야 돼? 시그마 X바로 나눴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X바 물결부터 써주면 여기 어차피 다 쓸 거니까. 자, X바 물결 N하고 X바의 평균 자리죠?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5평균과 같다. 50단의 평균 몇이래요? 500.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따라서 X바의 표준편차. 한글로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바죠? 시그마 X바는 뭐랑 같다고 알려져 있다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5 표준편차죠? 루트 n은 몇이야? 2, 이게 n이니까 2분의 50단의 표준편차가 몇이에요? 10. 그러면 몇이에요?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평균 500으로 되게 오른쪽으로 간 거네? 오른쪽은 7.5만큼 갔어요. 7.5만 5에 2분의 3대 1.5배 한 거거든. 계산해보면 표준 할부를 냈죠. 1.5 이걸 보는 거야. 0.4332 오른쪽이니까 0.0668 4번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 할부를 됐죠. 표준 할 거면 이게 먼저 나왔어요. 여기까지 되는데 희망사항은 학교 논술형이었다 시험에서 그럼 이렇게 시켜요. x 땡땡 어느 뭐 회사의 뭐뭐뭐 무게 퀴션으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x 물결 n하고 500콤마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EX 반은 EX는 500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를 써도 되죠? 는 이렇게 써놓고 이거 쓰고 따라서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논술형으로 낸다면 다만 띡 쓰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너네 머릿속에 들어볼 수는 없잖아. 이거를 써주면 참 좋지 않을까. 저 시그마 X가 같은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알고 있어요. EX가 ES인 거 알고 있어요. 뭐 하냐. 알고 있어요. 써주고 이거 표본 총합이 표본 총합은 이렇게 4X가 힘으로 하고 요거 쓰고 표준화 P 해가지고 Z 커버 나갔다 1.5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산치경선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 중간 계산과정 5가 되는 계산과정 막 2분의 10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나타냈잖아. 5 바로 써도 괜찮아. 그래서 답은 저기 되고요. 이게 누가 질문했지?
수환 지냈어? 수환 어떤 부분을 몰랐을까? 표본 쪽. 자, 지금 저거 끊긴 거야? 저기 띠띵 소리 났지? 영상이 안 끊겼어. 누가 핸드폰 맞았어? 띠링 소리 누구야? 그래 뭐야? 누구야? 뭐야 소리가 하필 똑같아가지고. 자 이거 필기 하나만 할까요? 우리가 표본의 총합에 대한 내용. 표본 총합을 한글로 쓸까 외우기 편하게. 표본 크기 곱하기 표본 평균이죠. 그다음 밑에다 기호로도 한번 씁시다. 그래야 기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총합은요 이거 뭐 시그마 x i는 1부터 n까지 xi 표본에 있는 x 1부터 xn까지 모두 더하면 이런 뜻이고요. nx 같은 의미예요. 자 31번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얘는 표본 총합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쓰고 있고 기다리겠습니다. 책이 열리기 때문에 막 네가 설명할 수 있겠어? 설명하는 시도를 해보면 기분 좀 놀아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독서 시간은이라고 했으니까 저 밑줄 친 다음 X 생각을 할 거고요. 학교 논술형이라면 X땡땡 하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독서 시간, 아니면 그것까지 너무 귀찮다. X땡땡 일주일 독서 시간 이렇게 쓰던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N 7,2의 제곱. 그때 이미 추출한 36명의 하면 따라하세요. N은 36. 그 표본의 크기를 주로 이제 미지수로 나타낸다면 N을 쓰니까 N은 36. 나는 이렇게 써놓을 것 같고요. 쓸 필요 없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게 6시간 40분 7시간 30분.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야 7시간 30분이 시간으로 나타나면 몇? 7.3시간이야? 7.5시간이야? 아이씨 30분이라니까? 7.5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따라서 60분에 3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6시간 40분이면 몇 시간으로 가야 돼? 6에다가 40분이면 몇 시간일까? 몇 분이면? 60분에 40시간인 거야. 그러면 약분하면 몇 분이면? 3분의 2시간인 거야.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기호로 그대로 나타낼까요? 자 36명의 평균,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독서 시간의 평균. 자 이걸 내가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뭐라고 나타내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X바. 이 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고, 저거는 내가 표본 몇 명짜리 표본 뽑아서 36명짜리 표본 뽑아서 걔네들의 뭘 구한 거예요? 평균. 이거는 그래서 무슨 평균이다? 표본 평균이다. 기호로 뭐라 쓰면 된다? X바. 그래서 얘는요 P 하고요 6시간 40분이면 미친, 6 플러스 40분이면 몇 분의 몇이라고요? 이게 뭐야? 이상 X바가 평균이, 얘는 7 플러스 7.5인 거죠? 이거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요 넓이를 구해야겠죠? 넓이를 지금 정적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를 구하면 되겠죠? 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몇 시간 떨어진 점들인지 알아야 되는데 평균 7시간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럼 얘가 몇 시간 떨어졌냐? 라고 한다면 0.25시간 떨어졌다 라고 하면 될까? 왜 안 돼요? 0.25 맞잖아. 2니까 반 나누면 1, 한 번 더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2로 2번 나눴으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맞잖아. 0.25시간 라고 하면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저 10은 2는 누구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따라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주로 X를 쓰기 때문에 이거 시그마 X인 거예요. 근데 이거 표준화할 거면은 시그마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나눴어야 하기 때문에 시그마 X바로 나눠졌어야 되기 때문에 X바를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쓸게요. 위에다 쓰면 됩니까? 이 X바는 모집단의 평균이 몇과 똑같을 것이다? 7. 시그마 X바는 몇이다?
뭐 분의 뭐?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몇 분의? 6분의 모 표준 편차 2니까 몇 분의 면? 그러면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요 7에서 뭐 빼면 이렇게 돼? 3분의 1 빼면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왼쪽으로 1시그마 왼쪽으로 1시그마예요. 자 얘는 2분의 1이죠? 표준 편차 3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거는 얘를 반으로 나눠. 몇 분의 1 돼요? 6분의 1. 이거는 6분의 몇이야? 2로 나누면 3 곱하면 되니까 몇 분이면? 2분의 3분의 이거 2분의 3시그마 1.5시그마. 그러면 이제 구하려는 게 얘네들 더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뒤에 것만 볼까요? 4, 5 하고 끝나겠네요. 2번 하나밖에 없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표준화를 하시면 되는데 표준화할 때는 따라하세요.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 실수를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6시간 40분 이 40분이 몇 시간일까 생각하면 따라서 60분에 60분을 계산하면 60분에 40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책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진행됐을까? 시간이 많다는 설명하기 잘했네. 이해되죠? 그게 애매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봤어. 인스타인가 어디서 SNS에 떠서 봤어. 뭐 7시간 30분이면 7.3시간이냐 7.5시간이냐 막 싸우더라고. 씨발 이게 싸울 일인가 약간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또 이 유형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나요? 그럼 나머지 얘가 숙제를 또 해보시고요. 유형 5번 질문. 5번 질문. 야, 유형 5번까지 풀어본 사람 손. 야, 이렇게 많은 질문이 없다고? 43분 몇 번? 43번. 네네. 별도 뒷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질문이 없다는 게. 질문하세요. 너무 좋아요. 자,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하면은 이 정규분 보니까 얘도 좀 밑줄 하는 X로 생각하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밑줄 안 쳐도 괜찮아. 근데 헷갈린다면 밑줄 X 이렇게 쓰시고요. X 물결 M, C의 제곱. 생산한 약품 중에 임의로 추출한 25병 용량의 육친절이라 표본 평균이라고 알려줬어요. 헷갈릴까봐. 평균이 해도 우리가 표본 평균이 꺼내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표본 평균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대요. 0.9772 익숙해. 0.477이겠고 477. 이거 따라서 0.5 플러스 0.477이 네, 뭐 이상한 확률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확률은 저 표 없으면 확률을 못 구해. 그럼 분명히 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숫자 확률이 몇 개밖에 안 나와있어 지금? 4개밖에 안 나왔지. 이 넷 중에 하나랑 관련이 있다 하시면서 이거랑 관련있나? 이거랑 관련있나? 77이 똑같잖아. 아 이거랑 관련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써야 되니까 무조건 그때 평균을 거꾸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호로 나타내볼게요. 주어진 상황을 기호로 나타내면요 일단 n은 몇이다 쓰고요 25 x 물결 안 써도 되겠지? x바 x바 물결 n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은 몇이라고 했어요? m 안 알려줬네.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려져 있다? 표준의 시그마니까 몇 분이면 몇 개 추출했다 그랬어? 25개 25개. 몇 분의? 5분의 10 하면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쓰면 되겠죠? 2 쓰면 안 돼? 2의 제곱 분산점이에요. 자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P하고요 X바가 2000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게 몇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익숙해지면 암산 컷. 왜요? 어떻게 암산 컷해요? 뻔하니까요. 0.477 0.477이 나오는 건 평균 0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야 되는 걸까요? 2시그마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알겠는 사실 따라서 2000은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떨어져 있다. 1시그마가 몇인데 얘는? 2예요. 1시그마 X만. 그럼 몇 떨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2시그마. 시그마 1시그마가 몇인데? 2시그마는 몇이야? 4. 따라서 4 떨어져 있다. 4 떨어져 있고 그럼 평균이 거꾸로 4 놓고 왼쪽으로 갔을 때 몇이다? 2004 아 맞아요? 저희가 반대예요? 아씨 암산 커. 바로 틀린. 예, 바로 틀렸죠? 깝치면 안 돼요. 깝쳤네 내가. 이거를 반응을 반대로 놨어. 바보가.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0.477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왼쪽으로 2시그마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얼만큼 떨어진 것 같다. 2시그마 떨어져서 왼쪽 2시그마가 가서 몇이 된 거야? 2,000. 그럼 떨어지기 전은 원래 평균은 몇이다? 2,400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표준화해버려도 괜찮아요. P하고 Z로 바꾼다면 2,000에다가 M을 빼요. 그리고 몇 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A 표준화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구나. 그래서 둘이 같다고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그게 몇 시그마 떨어졌냐 이런 거니까. 또 이 유형 질문 있나요? 유형 5번 질문 더 없나요? 42번. 예, 봅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발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교통비는 이니까 이거 X. 그걸 생각합시다. 평균이 8, 편입하자 1.2. 정규 5. 와,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안 알려줬네요. N명의 표본 평균, 여기도 친절하네요. 표본 평균, 야, 이게 더 친절하다. 표본 평균이라고도 알려주고, X바라고까지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만들려면, N명의 평균을, 평균이 어떤 확률 이렇게 한글로 줘버리면 돼요. 그럼 이게 표본 평균인 것도 모르면, 이렇게 주면 돼. 야, 너 이거 다른 평균이랑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평균이야. 라고 강조를 해준 거죠. 친절하게. 자, 그때 얘가요. 이것도 이 뭐야? 0.687은 뭐야? 하면은 누구의 두 배일까요? 0.341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1시간 1시간. 자, 그럼 봐봐. 그럼 이게 이제 왼쪽 1시그마, 오른쪽 1시그마 그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네들의 중간이 어디일까요? 평균일까요? X마의 평균이겠죠. 요거 평균이겠죠. 더하면 마침 딱 몇이네? 16이니까 난 D 하는 평균이 몇이다? 8. 평균이 8이었군. 거꾸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8로부터 좌우로 몇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1시그마씩. 근데 그게 몇씩 떨어져 있는 거야? 0.24. 그럼 누가 몇이었다? 1시그마가 몇이다? 0.24다. 그 주의할 거. 누구의 시그마다? X바의 시그마 0.24야. X바의 시그마는 뭐분의 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 시그마. 근데 목표 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이다? 0.24 이렇게 된대요. 양면 100 곱해버리세요. 이렇게. 넘기면 얘가 몇이어야 120 될 수 있을까요? 5여야 되니까 이 n은 몇일까요? 25.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상황이 나오지. 다음은 뭐야? 또 문제 똑바로 안 읽었어. 부등식이었잖아 이거. 부등식. 자, 그러면 부등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P 하고요. 7.76 X가 8.24 0.68 6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50단의 평균 8로부터 몇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0.24씩 떨어졌어요. 0.24 떨어졌대요. 그때 요 넓이가 0.682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할 때 기준으로 관찰을 하되 그게 아까 몇 시그마 떨어졌을 때 등호인 거 확인했어요? 1시그마. 그거보다 넓이가 더 넓으려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 그럼 얘가 1시그마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이거야. 그 말은 이제 1시그마가 이렇게 한 2.1시그마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 빨간색은 1시그마보다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넓이가 더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그러면 이거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유 씨 어려워 그러면 내가 우측 다뭐 하라 그랬어? 표준화. 자 평균 8 빼고요. 표준분자 1.2로 나누면 0.5인가요 이거? 1인가요? 뭐가 되죠? 잠깐만. 루트 n분의 이게 시그마가 정해진 게 아니구나.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1.2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8 빼고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빼면 이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구원 반대니까 평균 대칭이니까. 자 얘만 봅시다. 그러면 8 빼면은 0.24가 남아요. 0.24를 누구로 나눠버린다면 이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게 역수를 뭐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곱한다. 0.24 곱하기 뭐를 한 거랑 똑같아요. 1.2분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몇 분의 5분의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분의 루트 n z 마이너스죠? 5분의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얘를 바꿀게요. 바꿔서 저 친구는 z의 넓이를 생각하면 몇부터 몇까지가 이 넓이랑 똑같을까요? 1 이상 몇 가지? 1까지 1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생각해본다면 1시그마는 참고로 6.7 1시그마 계산해보면 대충 알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고요. Z축. 자 그러면 이때 넓이보다 요 뿔마 5분의 루트 n까지 넓이가 더 가거나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5분의 Z 얘가 그러면 1보다 어때야만 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넘기면 이제 루트 n 양변을 보여주면 25 n이 몇 이상? 25 이상이니까 n의 최소값은 몇이다? 25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렵다 복잡하다 그냥 까먹지 말고 그냥 표준하세요. 방향 조심하시고요. 부등호 잘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 자 그 다음 또 이 유형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유형 5번 질문 없나요? 있어요? 졸려요? 정말 쉬었다 할까요? 아니 어차피 실시간 되긴 했어. 59분이니까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유형이 몇 번까지냐 이거? 9번까지. 9번까지? 네네. 유형 6번부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수아가 좀 설명 드리는 거 있네? 이해 잘 돼?